힐링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4일 금요일 밤입니다. 국내 증권가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추천 종목들이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국내 증시나 이렇게 미국에서 이러한 증권가에서 추천 종목이 나오면 그게 좋은 건지 알고 그거 위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타이틀 보면 1년만 버티고 들고 있으면 돈 버는 종목,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 그렇게 나왔어요. 대부분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죠. 국내 증권사들도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지속적인 추천 종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작정 투자에 임해서는 곤란한 경우가 생겨요.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러한 추천 종목도 미국의 웰스파고라는 은행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웰스파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죠. 근데 보통 이러한 종목들 보면 대부분 대장주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매출은 아직은 많지 않지만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중소업체도 있어요. 근데 요즘같이 등락이 심할 때는 그러한 중소업체들은 쉽게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보면 나스닥과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여러분들은 중년층, 특히 장년층 이러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꼭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장년층 같은 분들 50대, 60대 이제 노후를 앞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귀한 돈들을 그 공격적인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이러한 ETF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개별 종목을 어떤 것들은 ETF는 중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에서 그중에 상위권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수익이 더 높죠. 설명을 드렸다시피 1등부터 10등까지의 중간 5등을 기준으로 ETF가 운영이 돼 나가는데 수익률이 그중에 1, 2등을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높죠.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중장년층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개별 종목을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분석을 한다 그래도 그 보장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대, 60대가 많이 계십니다. 40대, 70대도 계시고 드물게 20, 30대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축이 50대, 60대가 가장 많으세요. 그러니 20, 30대 젊은 사람들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 주식들이나 국내 주식 추천 종목들 보면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또 보면 처음 보는 그러한 종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추천 리포트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장주 S&P 500과 나스닥 대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웰스파고라는데 미국의 은행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CT은행 이런 데와 더불어서 대형 은행입니다. 본사 당연히 미국에 있죠. 그런데 이 웰스파고에서 앞으로 1년간 12개월간 시장을 이길 종목을 선정해서 리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들고 있으면 S&P 500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거둘 주식만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짰다 하고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이 웰스파고는 앞으로 1년 동안 15% 이상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35개를 선정해서 최근 웰스파고의 고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애널리스트는 포트폴리오는 성장주와 가치주 양쪽에 심하게 편향은 없지만
모멘텀 전략,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가의 그 추세, 가속도, 그것을 측정하는 지표로 씁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얼마나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또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 이러한 모멘텀, 이런 건 추세를, 이 계기를 뜻하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모멘텀 전략은 과거 주가 흐름 등의 토대로 기술적 분석의 시장 심리, 분위기 등 변화를 반영해 매매하는 전략이다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섹터인가 하면 통신, 소비재, 그 중에서도 또 필수 소비재, 에너지, 금융, 의료, 산업재 각 다방면으로 해서 주식을 꼽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어요. 근데 그 내용들 보면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익스피디아, 에스티로더, 데본 에너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슨앤존슨, 또 우버, 애플, 마스터카드, 이런 종목들이에요. 대부분은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다 나스닥과 S&P 500의 대장주들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대장주들 수십 개에 투자하느니 안전하게 이러한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이나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죠. 특히 나스닥 대장주들,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애플 다들 요번에 1분기 실적 발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상당히 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웰스파고가 가장 많은 매수 종목을 얘기한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애플이에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8.6%를 담으라고 권했습니다. 애플을. 그 다음이 알파벳, 그 다음이 아마존, 그 다음이 페이스북. 이렇게 비중을 제시를 했더군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알파벳 5.5%, 아마존 5.1%, 페이스북 4.1% 비중을 제시를 했어요. 이거를 다 더해보니까 23%예요. 그러면 S&P 500이 이 정도 담고 있거든요. 이 기술주 대장주들을.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나 또 어디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이 추천 종목들 나와요. 그렇다고 추천 종목 나온다고 그거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그런 게 이런 그 인터넷에 뜨면은 뉴스라든지 이런 리포트를 뜨게 되면 나도 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투자하면은 위험성이 큽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난해 ETF에는 5천억 달러, 550조예요. 550조가 유입된 반면 일반 그 펀드 있죠? 증권회사에 매달 얼마씩 내면 증권회사에서 담당자가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그러한 펀드에서는 3,600억 달러가 유출됐어요. 330주.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ETF 총 자산이 한 몇십억 되거든요. 한 50억, 60억 이 정도. 근데 여기는 1년에 550조가 들어왔어요. 추가로. 우리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ETF에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1등 미국에는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와요. 작년 1년 동안에 550조가 ETF에 자금이 몰렸답니다. 대신 펀드에서는 330조가 빠져나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달 4월달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보통 부동산 가지고 있고 또 금융자산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자산도 보면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의 예적금이나 채권이나 주식이나 주로 이런 거 아닙니까? 금융자산 중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이른다 하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41%의 비중은 195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70년 됐죠. 그러면 지금이 2021년이니까 69년이네요. 그러니까 70년으로 보고 195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의 가계의 금융자산 중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41%인데 이것이 195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7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 하나, 겁없는 서학개미 3배 손실 날 수 있는 ETF에 몰빵하고 나왔어요. 반도체 ETF 4월 매수 금액 4,052억, 테슬라에 이어서 2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ETF는 앞으로 전망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 대란 전망의 상승 베팅하고 나왔죠. SOXL 3배 레버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매수가 1년 새에 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SOXL, FNGU, TQQQ 이러한 레버리지, 대표 레버리지가 3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1년간, 2년간, 3년간 수익률 확인해 보세요.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 현혹돼서 하는데 자신 있는 사람들만 하세요. 근데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중장년층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심으로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 좋죠. 그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 4월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 전에 나왔던 수치입니다.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제가 전 고점 대비 얼마큼씩 빠졌는지 보여드렸죠. 30몇 %씩 떨어졌어요. 정말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를 안 하더라도 정말 30몇 %씩 떨어진 걸 보면은 사실 놀래거든요. 더군다나 정상적인 게 아니라 3배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또 떨어지게 되면 10% 20%가 그냥 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 보면 한 번 크게 떨어지면 회복이 힘들어. 변동성 커질 때는 투자 신중해야 하고 나왔어요. 요즘 같을 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기였었어요. 그럴 때 대세 상승기에 그때 몇 달 동안 투자해서 3배로 수익률을 보면은 도움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결코 초보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불안한 마음에 또 장년층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면은 개별 종목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분들은 나스닥 대장주, S&P 500 대장주, 또 국내 탑10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장주들,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전하게 가는 것이 낫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인정을 안 해요. 오르고 난 다음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야 수익이 높아지는 거구나. 야, 저 때가 그럼 매수 적게였구나.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알아요. 과정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인정을 못합니다. 또 이해를 못합니다.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안 좋아해요. 무조건 올라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은. 주식은요, 자꾸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야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가가 자꾸 떨어지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있어요. 앞으로 성장성이 없어요. 매출이 실망감이 나왔어요. 실적 발표했는데 점점 떨어져요. 그 회사가 빚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 회사는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주가의 변동성에 의해서 이러한 대장주들, 좋은 종목들, ETF 종목들이 떨어지는 것은 주가의 변동성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졌을 때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또 주워요. 항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르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며칠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S&P 500과 나스닥 몇십 년 동안에 어떤 해는 수익이 났고 어떤 해는 손해가 난 해가 있었어요. 보셨죠? 평균적으로 보면 손실이 난 해보다 수익이 난 해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게 3, 4년간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그러한 과정에 그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떨어져 있어도 어차피 세월이 지나서 몇 달 후가 지나면은 그게 가격이 우상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인정을 합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떨어져야 수익이 높아지는 거구나. 그때 샀어야 되는 거구나.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떨어져 있을 때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오늘 대부분 다 올랐어요. 요즘 하락을 했다가. 그럼 오늘 밤에 미국의 증시가 또 오르게 되면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들 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또다시 또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7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과감하게 주신 분들 앞으로 상승할 것 아닙니까? 떨어지니까 수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을 그렇게 떨어진다고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마음에 상처 입어요. 그 마음의 상처예요. 얼마나 그 초조해지고 근심 생기고 하루 종일 일이 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면 차라리 안 할 때가 더 편해요. 만약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솔직히 마음이 편해요. 미국에 뭐가 무슨 사건이 터지고 무슨 일이 터지고 주가가 막 떨어지고 다 팔아버리고 하나도 없으니까 속 편하거든요. 대신 돈을 못 벌어요. 누구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가 매수 찬스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